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소변을 샌다고 다 요실금일까요? 요실금이 아니라 너무 오래 방치한 방광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치료가 늦어지면 화를 부른다는 이 방광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광염을 요실금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방광염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요실금과 비슷한 소변이 새는 증상까지 생기게 돼서요. 요실금으로 알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광염을 방치를 했는데 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죠? 방광염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요도가 약해진 거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 중에서는 물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나올 것만 같고 급하다면서 네. 나는 요실금이라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둘 다 그 소변이 그 새는 증상이 있다면 진짜로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요실금인지 방광염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질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실금은 쭉 진행하는 진행성이라 계속 증상이 있지만 방광염은 갑자기 생기는 급성인 경우가 많고요. 치료하지 않아 만성이 되었을 때 소변이 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소변을 보려는 생각도 느낌도 전혀 없었는데 친구들과 깔깔깔깔깔 수다 중에 소변이 샌다면 요실금입니다. 아, 네네네. 근데 소변이 마렵다는 걸 느꼈고 수다가 재밌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려고 참아야지 했는데 찔끔 소변이 나온다면 방광염이 늦어진 소변이 샌 증상일 겁니다.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방광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방광염은 세균에 의한 요도 감염이 주 원인으로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눠집니다. 방광염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요도가 짧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상 더 염증이 잦을 수밖에 없고요. 요도가 짧고 항무가 가까이 있어서 요도를 통한 방광 내 세균 노출이 쉽기 때문에 세균의 80%는 대장균으로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세균 감염 때문이라면 바로 치료하면 요실금처럼 되진 않겠죠? 방광염은 증상이 조금 있는 급성일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가 많이 아프다거나 심하게 불편하다면 당연히 병원을 찾겠지만 초기에는 이게 날 듯 말 듯 미묘하게 불편하다가 말다 하니까 더 병원 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하다가 말다가 한다는 건 자연스레 좋아지기도 한다는 건가요, 선생님? 방광염은 몸의 면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라 상태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말끔히 좋아진다기보다는 증상이 좀 덜해지는 정도의 수준인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참는 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급기야 심해지면 배뇨통이나 빈뇨 등이 유발되고 소변이 새는 증상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꼭 병원을 가야 한다. 이런 증상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네.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 화장실 갈 때까지 참지 못한다. 네. 두 번째로는 밤에 소변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주 깬다. 또 세 번째로는 소변을 보고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다. 시원하지가 않다. 이런 세 가지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진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증상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가면 되나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개 중에 한 개만 있어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던 소변인데 소변 보는 건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죠. 맞아요. 방광염은 한 가지라도 불편하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요 검사상 소변에 세균류 및 혈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요 배양 검사는 요도 세균 감염의 확진 및 동정 검사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만약 혈류가 동반된 경우에는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광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급성기를 피하고 적절한 치료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광염으로 확인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인이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긴 염증성 반응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증상의 정도별로 3일에서 일주일까지 잡수시면 됩니다. 저는 약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전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을 딱 끊습니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느껴지면 보통은 안 먹는데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같은 증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니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네네. 반드시 약을 다 드시고 치료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겠네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방광염도 혹시 오래 방치를 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암이 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방광암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혈뇨인데 방광염이 진행되면 혈뇨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또 방광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추가 검사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암을 놓칠 수도 있다니까 그 말이 쏙 들어와서 너무너무 무섭네요. 방광염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방광염은 방광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요. 신우신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일찍 치료하지 않아서 만성 방광염이 되면 더욱더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계속해서 재발을 한다는 뜻인가요? 만성 방광염은 통상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만성화되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광염인지 아닌지 소변 색깔로도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소변색이 너무 진해졌다면서 내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이거는 수분 섭취 좀 더 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혈류 등으로 소변색이 평소와 조금 더 달라 보이거나 부유물 등으로서 혼탁뇨가 보일 땐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좀 붉은 빛이 돈다고 하면 혈뇨가 있다는 소리죠? 가능하죠. 혈뇨는 아까 암일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혼탁요도 다른 질환의 전조 뭐 이런 걸로 봐도 되나요? 여성의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또 소변에 섞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게 또 흔하고 하지만 혼탁뇨가 계속될 땐 심장의 결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 검진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광염으로 받은 처방약은 비타민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방광염 약의 주성분인 항생제 때문인데요. 흔히 드시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분 등의 영양제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동시에 복용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방광염도 폐경과 혹시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줌 소퇴하면서 주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셔서 여성 호르몬이 방광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생리를 안 하면서부터는 방광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광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